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너희들을 많이 괴롭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야. 오늘 지금 앞반에 이거 바로 앞수업에 공통수학 2 이제 1학년들 시험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도 1학년 거 공통수학 1을 갑자기 질문을 하고 2학년도 마찬가지야. 대수 들어가고 수학 2 너희들로 지금 미적분 1을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질문이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내용이야. 물론 그날 그때 그날이래. 그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배우는 과목도 사실 진짜 중요하기는 하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1학년 때께 사실 발목을 진짜 많이 잡거든.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나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는 사실 흐름 자체가 막 있는 단원이나 과목들이 아니라 가지고 공통수학 1은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민이 어제 말했듯이 공통수학 1을 너네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뭔가 고민을 하면서 뭐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고민을 하면서 쓰고 있지는 않잖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 공통수학 1이 약간 그렇게 돼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공통수학 2는 공통수학 1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서 뭔가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뚝 끊어짐. 갑자기 연결이 안 되고 집합이랑 명제로 넘어가. 집합을 배워야 명제를 알고 명제를 풀다 보면 집합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또 끊어져 여기서. 그러고 나서 함수로 넘어갑니다. 근데 공통수학 1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사실 하나처럼 쭉 흐름을 잡고 이어간단 말이야. 다항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눗셈도 뭐 잠깐 빼놓고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쭉 잡혀 있거든. 앞에서부터 쭉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나라도 흔들리는 순간 뒷단원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공통수학 1은 지금 우리는 공통수학 2 수업이지만 좀 중요하다고 강조 하나 하고 갈게요. 그럼 공통수학 2는 뭐가 마지막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냐? 공통수학 2라는 거는 있잖아. 사실 얘네들을 가지고 2학년 때 낼 때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야라고 하면은 나는 일단 근의 분리라는 거 가지고 올 건데 그게 뭔지는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근의 분리라는 게 나중에 대수에서나 미적분 1에서나 미적분 2에서 진짜 많이 쓰여.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2학년 때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공식 이거 있다 그치 그거를 쓰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보다는 약간 여태 배웠던 논리적인 측면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집합 명제 같은 경우 집합 같은 경우 얘네들이 공통수학 2 내용에서 2학년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쓰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놈이라서 2학년이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공통수학 2는 집합 명제 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이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수학이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단원들이 몇 개가 좀 있을 겁니다. 배운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집합 명제 푸는데 이게 국어 수업인지 수학 수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치?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진다. 뭐 나중에 가면서 단원들마다 뭐 어떤 것들이 2학년 때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 평면좌표로 들어갑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처음이라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건데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공식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공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보면 딱 3개야. 그 3개만 잘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하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바로 갈게요. 뭐냐면은 요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정민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A, B래. 그 다음에 여기 B, C, D라는 점이 있대. 우리 이 사이의 거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래? 그렇지, 피타고라스 쓰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B 아니냐? 그래서 뭐다?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예요? 일단 두 점을 가지고 뭐예요? X좌표끼리 뺍니다. A 빼기 C로 쓸게. 그 다음에 B 빼기 D Y좌표끼리 뺍니다.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끝. 이걸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문제를 풀 때마다 점과 점 사이 공식이 뭐였더라? 라는 식으로 딱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이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계속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수업, 방학 때 또는 내신 대비 때 들어갈 거라서 일단은 공식 위주로 정리하면서 갈게요. 두 번째로 배우는 공식은 바로 뭐가 있냐면 내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배운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나는 내분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분점도 함께 가르칠 겁니다. 교육과정, 너희들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외분점이라는 공식이 사라졌음. 하지만 몰라서 안 쓰는 거, 빠졌다고 해서 안 가르치고 안 배웠으니까 몰라서 안 쓰는 거랑 내가 알고 있지만 내분으로 푸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나는 외분을 좀 가르쳐 줄 건데 혹시 외분 배웠니? 두 사람? 아, 배웠지. 그치. 보통 웬만하면 알려줄 거야. 공식 지금부터 이제 외우시면 되죠. 아무튼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가 쉬우. 내분점. 내가 뭐겠냐? 안쪽. 외는 바깥쪽. 분할하는 그런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선분 AB를 뭐 하는?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찍어보세요 라는 게 있다고. 그 점을 우리가 보통 P라고 부를 거고요. P의 좌표를 이제 공식처럼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반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증명하면서 바로 갈게. 자, 일단은 그림부터 당신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A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예를 들어서 2대 1로 내분한다고 할게. 그럼 뭐야? 말 그대로 A에서부터 B에서부터 안쪽에서 선분 AB에 점과 점 AB의 안쪽에서 분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요게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얼마? X1이고 여기가 얼마? X2고 그 다음에 P의 X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뭐 해봐? X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우리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삼각형 둘의 닮음을 쓰는 겁니다.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에서. 그때 빗변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거는 누구도 밑변도 2대 1일 거고 Y좌표 높이도 당연히 2대 1이겠죠. 그거는 생각할게. 그래서 X좌표 길이 뭐 해봐? 오른쪽에서 왼쪽 뺀 게 길이잖아. X-X1 대 X2-X1 XX 요 길이 대 요 길이니까 그 길이 비가 몇 대 몇? 2대 1.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해서 슉슉슉 정리하면 X가 돼. 근데 우리는 공식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M 대 N으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이해됐죠? 여기 길이가 M 대 N, 그 밑변의 길이도 M 대 N. 자, 그럼 뭐야? mx2-mx는 nx-n, 뭔 소리야? 맞네. nx1. 그럼 이제 얘네들 한쪽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지금 뒤에 보이나? 여기다 써줄까? 좌변으로 넘어간 게 mx2 플러스 nx1. 우변은 mx 플러스 nx니까 묶자. 요렇게. 그럼 이제 그 x좌표는 어떻게 구합니다? 요렇게 구합니다. 까지.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겠죠? 외우는 방식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P라는 점의 X좌표는 자, 지금부터 외우는 거 바로 간다. 두 가지 외우는 방식이 있어. 하나는 뭐 세 가지를 굳이 치자면은 하나는 그냥 공식 자체를 외우는 거. 근데 문제에 M과 N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그래서 mx2 더하기 nx1 나누기 m 더하기 n 이렇게 공식을 판별식 외우듯이 근해 공식 외우듯이 줄줄줄 외워놓으면 나중에 헷갈린다. 그래서 공식을 그렇게는 외우지 말고 그럼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크로스요. 크로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P는 X좌표는 두 B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분자는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x좌표 골된 x좌표만 봐. mx2 nx1. 오케이? 그래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외우는 방식. 제일 많은 선생들이 다 알려주는 방식 요겁니다. 크로스. 알았음? 근데 나는 보통 이렇게 잘 안 해요. 나중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어를 좀 이따 바꿀 거라서 내가 외우는 방식은 다시 알려줄게. 어쨌든 여기는 뭐겠어? my2 플러스 ny1. 요게 내분점 공식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갈게. 이번에는 똑같은 AB라는 점을 가지고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 녀석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과정에 사라졌다. 지금 아마 쟤네 없을 거야.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이번에.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거 외분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하지만 서술에서 못 쓰니까 서술에서는 내분으로 어떻게 풀면 되겠어? 라는 식으로 계속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봐. 그림부터 사실 문제야. 한번 생각해봐. 선분 AB가 있어. 자, 푸시 AB를 M 대 N으로 분할하는 점을 찾아봐. 예를 들어서 2대 1로 갈게. 근데 외분, 바깥쪽에서 분할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가 와닿냐? 이상하지? 분할을 하는데 외분, 바깥쪽에 있다? 말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 이상함.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가봐라.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분할을 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지 말고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에 B가 N인 P라는 점을 찾아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현재 2대 1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다시 한번 선분 AB의 안쪽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선분 AB의 바깥쪽으로 가보자. A에서부터 더 멀지 2대 1이면.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갔다 오면 돼? 여기로 갔다 오라는 얘기지. 오케이? 요거를 이제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분할한다라는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왜 바깥쪽에 있다는 것만 포인트 두고 대신에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알았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뭐 방금 한 말이랑 똑같기는 한데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어. 그때 A에서부터 B까지 갔다가 돌아올 거야. A에서부터 뭐 해서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B로 끝을 나도록 중간에 여기를 잠깐 경유 거쳤다가 돌아오세요. 대신에 바깥쪽을 들렀다 오세요. 그럼 A에서 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갔다가 돌아오라. 오케이? 그 경유하는 점이 Q입니다. 알았지? 자, 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Q라는 점의 좌표를 만들어 봅시다.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얘가 X1, 얘가 X2, 얘가 X라고 잡았을 때 X2 마이너스 미쳤나봐. X 마이너스 X1 대 X 마이너스 X2의 길이 B가 몇 대 몇? 2대 1. 그럼 X좌표 또한 2대 1. 됐음? 그래서 요렇게 또는 M 대 N 이걸 쭉 Z처럼 정리해서 만들어둔 게 바로 외분점 공식이 되겠죠. 써놓고 외우는 방식 알려줄게.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이렇게 X값이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어떻게 외우면 되겠다? 똑같아. 지금 요 위에 A라는 점 있지? 여기 B라는 점 있지? 뭐 해주세요? 크로스. 대신에 뒤에 거는 다 빼기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외워. 알았어? 이게 외분점 공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거 하고 외우는 방식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내가 외우는 방식. 별건 없는데.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해 주세요. 특히 외분.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정리 좀 해주고, 내분. 왜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또는 써놔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필기. 이게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좀 존재함.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까? 너희들 한번 잠깐이지만 풀어봐. 알았죠? 뭐 요런 문제인데 x, y 좌표 둘 다 주자. 자, 요거는 뭐 연장이나 이런 데 끄적끄적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이따 쓰는 거는 좀 이따 써줄게. A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뭐 해볼까? 값이 좀 깔끔해야 될 텐데. 2,3.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마이너스 6,7. 그때 선분 B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찍찍찍찍. P라고 할 때 P의 좌표 구하시오. 알았죠? 기기. 너무 쉽다. 그죠? 바로 써봐야 되겠지.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이게 이제 또 돌면 되는 거지. 지금이야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보면서 쓰고. 그래서 뭐 해주세요? 2B를 더 해주세요. 맞죠? 분자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뤄두고 있다고. 그럼 안 됨. 틀렸지. 왜? 자, 지금부터 장난친 거를 설명해 줄게. 뭐냐면은 여기에 AB가 있어.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입니다. 어? 여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내가 뭔 장난 쳐놨어? BA들이잖아. 그렇지? 그럼 B에서부터의 거리가 1, A에서부터의 거리가 3에 해당하도록. 그럼 뭐?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완전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뭐? A의 좌표, B의 좌표 좀 반대로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는 B를 거꾸로 쓴다던가 해서 크로스로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우지 않고 외우는 방식이다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한다? 다른 방식으로 써볼 건데 내가 아까 시작점, 끝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공식은 무조건 끝점, 시작점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봐?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너희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워? 2B를 더하자. 다시 써줄까? 2B를 더하자. 분모. 분자 또한 2B를 더한다. 대신에 분자는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가 무조건 끝점, 시작점. 오케이? 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외워. 그럼 내분점도 마찬가지 공식 어떻게 외워? y좌표도 똑같죠? 2B를 뭐 합시다? 뺍시다. 분자도 2B를 뺍시다. 빼기로만 외워놓고 그럼 곱하는 순서는 무조건 무슨 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y구나. 끝점, 시작점 순서로 써주기만 하면 돼. 그럼 지금 문제로 다시 가볼까? 바로 나오나? 자, 2B를 더하자. 내분하니까 2B를 더합시다. 2B를 더합시다. 그때 분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는 무조건 뭐? 끝점, 시작점 이렇게 곱해야지. 오케이? y좌표도 가보자. 2B를 더하자. 분자도 2B를 더하자. 그때 곱하는 순서는 무슨 점? 끝점, 시작점. 앞에 있는 선분 1 이름을 잘 보면서. 끝점, 어디 가서? 시작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콤마인데? 아까 네. 네. 어디야? 6이구나. 마이너스 1,6이에요. 알았죠? 끝.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왜 뭐 계산 이상해? 이게 이상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하.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가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아무튼 됐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큰 공식은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벌써 끝나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들, 그 유형들을 설명하러 가는 거지. 이제 공식 끝나고 바로 유형별 문제로 넘어온단 말이야. 요 유형 설명은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 일단은 그 전에 뭐 무게 중심 할 건데, 너네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가 되면 있잖아. 이거 증명 중요해, 꼭 기억해놔 라고 강조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생길 거야. 너희들 학교 시험, 그 중학교 시험에서도 그게 나왔었나 모르겠는데, 이게 증명 문제가 나왔었나 모르겠는데, 도형의 방정식인 공통수학 2에서는 사실 공식 증명용 서술형 문제랄까? 그런 녀석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모든 공식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식들이 서술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증명이. 근데 몇 개의 후보들이 있기는 해. 자주 내는 것들. 그중 하나가 이제 요 녀석이니까 좀 뭐 나중에는 외워야 될 건데 지금은 가볍게 들으세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 가보자. 외웁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쉬워. 아, A, B, C 안 썼다. 점 A, 점 B, 점 C. 세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구합시다. 일단 무게중심은 보통 그래비티 써가지고 G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G 갑시다. 그럼 뭐다? 3분의 X좌표 꼭지점 3개 다 더해주세요. 어이씨. 그 다음에 Y좌표 또한 더할 때 뭐 해주세요? Y좌표 다 더해주시고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치 Y좌표들의 평균, X좌표들의 평균 구하듯이. 알았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할 때 그거 할 거다. 삼각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형들, 내가 이 공식을 가지고 만든 유형들 설명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아마 요 녀석, 무게중심 녀석은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거야. 자, 한번 물어볼까? 무게중심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 또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똑똑하구만. 무게중심은요, 모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르거든. 그 중선을 3개 다 그어주게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때 이 녀석을 우리는 G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무게중심이 가지는 성질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몇 대 몇. 그렇지. 2대 1 바로 떠오르는 사람 많죠? 요 2대 1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는 요 중에서 불필요한 거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 어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어느 한 꼭지점 x1, y1에서 요점 x2, y2, 요점 x3, y3 그놈의 중점을 향해 그은 중선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공식을 써주면은 무조건 얘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가보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요 녀석. 누구? 요 둘의 중점 몇 콤마 몇? x2 플러스 x3 나누기 2 콤마 y2 더하기 y3 나누기 2. 중점의 좌표 정도는 원래 1대1 내분으로 나오는데 설마 안 해도 되겠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 합니다? 이 점을 내가 A라고 불러볼게. 이 점을 M이라고 불러보자. 그럼 이 녀석은 뭐다? 선분 AM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잖아. 그래서 내분 공식을 씁니다. 몇?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그때 곱하는 게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 그럼 여기는 x1. 여기는 지금 너무 좁죠? 2분의 x2 플러스 x3. 이 약분되네. 하고 나니까 뭐야? 3분의 x1 플러스 3의 합. 알았음? 이런 식으로 y좌표도 똑같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증명이랄 것도 없지 사실. 아무튼 저 2대 1을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은 찾아간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뭐야? 공식 끝. 자, 사실
도형의 방정식이란 걸 공식만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진짜 쉬운 단원이야. 맞지? 근데 이게 갑자기 내분점 공식을 이렇게 써야 되네, 무게중심을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런 말 그대로 뭐랄까, 유형들이지. 파생되는 유형들. 그 유형들이 사실은 한 10대까지 돼요. 그것들이 왜 이렇게 쓰인지를 쭉 설명하려면 그때 이제 너희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특히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유형 거의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그 유형들을 다 외울 거야?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 녀석들을 묶어줘야지. 그래서 내신 대비용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내가 공식 몇 개 쭉쭉쭉 써놓고 거기서 파생되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 방학 때는 유형별로 개념 설명을 수업을 시작할 거고, 지금 하는 프리윈터는 공식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약간 그냥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시간이 조금 너무 애매해져서 원래 한 50분쯤 쉬는데 10분 일찍 쉬게 됐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유형들 몇 개 한번 정리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유형들 몇 개 정리해보고, 뭐 거기서 내분 또는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유형들 몇 개 정리해보면서 중요한 공식들은 저기다가 좀 풀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쭉 들어갈게요.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요런 문제들은 딱히 안 풀어줘도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선분 AB 길이 구하고 정과점수의 거리, 선분 CD 정과점수의 거리 역시 공식 이용해서 거리 구하고, 같다, 뭐 2배 하면 같다 라고 식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요런 것들은 패스해도 되겠지. 너희들이 바로 풀어봐. 자, 17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21번. 아,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가야 되네. 2개만 풀어보자. 자, 17번.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점과 점수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너희들 이미 알잖아. 뭐가?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은 항상 루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리와 거리가 뭐 몇 대 몇이다든 길이가 같다든 이런 녀석들을 만나면 자동으로 먼저 양변을 제곱해주고 시작하세요. 그냥. 그래서 AB의 제곱이다. 그럼 뭐야? X좌표끼리 빼서 제곱에다가 Y좌표끼리 빼면 A-1. 그거 루트 씌운 게 AB고 지금 제곱했으니까 루트 풀면 되지. 4배. CD의 제곱 뭐예요? 4, 4. 됐죠? 그래서 32. 그럼 좌변은 뭐야? 그냥 이걸로 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2개니까 앞에다 2배 할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얼마? 16이면 되고요. 넘어오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3, 5 마이너스 a 값으로서 가능한 것은 양수야? 양수. 5가 답이 되겠네. 알았죠? 오케이. 거리가 같다. 뭐 하자? 양변 제곱해서 공식 쓰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는데 요 녀석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여기까지 뭐야? AP는 BP. 방금 한 얘기랑 섞으면 선분과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뭐다? 제곱으로 비교를 하자.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뭐 한다? 요거. 그 P가 어쩌고저쩌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야? 이 점의 좌표를 AB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A와 A 플러스 1. A만 써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야? AP의 제곱은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네? 3의 제곱. BP 제곱은 뭐예요? A-5의 제곱에다가 빼주면 뭐야? A-1이야? A-1의 제곱. 됐죠? 그럼 밑에 있는 과정 정리는 생략할게요. 됐음? 됐음? 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이게 이제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쓰는 문제인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2가지 정도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24번. 뭐냐면은 요 내용 하나 하고 시작하자. 이거 지워도 돼? 풀이? 지금 쓴 사람 없지?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 이게 바로 나올 줄 몰랐네. 삼각형의 사심. 삼각형에는 4개의 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첫 번째는 방금 우리 한 거 무게중심. 두 번째 요 녀석은 너희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고 아예 선행을 했더라도 못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심, 내심부터 하자. 내심과 외심. 자, 요렇게 네 가지 심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는 오심이라고 해서 방심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네 개밖에 안 나오고. 자, 각각에 대해서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까지 각각에 대해서 다 두 가지씩을 기억을 해놔요. 뭐냐면은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 하나는 좌표를 구하는 거. 얘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 좌표를 구하는 방법. 작도랑은 좀 다르다. 작도는 컴퍼스랑 뭐 그것만 쓰는 거고 그냥 그림,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자, 이미 알고 있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무게중심의 그림. 그림 어떻게 그림? 아까도 했던 거. 모든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들을 긋다 보면 만난다. 맞죠? 그때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그은 중선. 그 세 개의 중선들에 대해서 뭐예요? 교점을 가지고 구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좌표는 어떻게 구했어? 공식이 있었죠. 3분의 뭐식이. 그냥 공식이라고만 써놓게. 어느 단어에서 나왔어? 평면 좌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평면 좌표라는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로 간다? 수심으로 가볼까요? 수심. 수심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들을 텐데, 자, 그림 뒤에 내가 좀 여기 밑에 그릴 건데 이 그림 보이나? 경은 씨 보여요? 보여? 시은이 보이려나? 여기 살짝 보여? 자, 수심. 얘들아, 이름에 힌트가 있다. 무게 중심은 중심, 중선. 수심은 수선. 알았죠? 수선. 각 꼭지점에서 뭘 그어? 수선을 그어요. 수직인 선, 수직인 선. 그러면 얘도 그을 때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수선들의 이겼죠. 자, 근데 여기서 좌표를 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건데 있잖아. 선행을 했던 사람들도 아마 처음 들을 거야 라고 했거든 내가. 왜 그럴까? 내심이나 외심은 그리고 무게중심은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심은 전 명칭도 아마 너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면 들을 일도 잘 없고 교과서에 수록돼 있지도 않아. 대신에 물어는 볼 수 있어. 오케이? 뭐 어떤 식으로?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그은 수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며 이 점을 수심이라 한다. 이때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정도로. 오케이? 결국 어쨌든 공식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네. 그럼 뭐다? 얘는 동일합니다. 수선들의 교점. 말 그대로 수선들을 다 찾아줘야 돼. 이 꼭지점 지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요 놈의 기울기 너네가 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두 점 A, 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놈과 수직인 기울기 구하는 거 좀 이따 배웁니다.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쯤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두 개만 찾아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두 놈의 교점을 찾아주면 바로 답이야. 어디 단원에서 배우겠네? 수직인 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 평면, 좌표 다음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문제집에서는 만나기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심이랑 외심인데 너네 내심의 정의는 뭐야? 이 정의 이름에 나오는 뜻이 뭐야? 내저번의 중심이지. 외심은 외저번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몇 번이야? 24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외저번의 중심. 그게 바로 외저번의 그 중점의 좌표다. 중심. 외저번의 중심의 좌표다. 그렇지? 외심.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데 너네 내심과 외심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나? 아니 뭐 알고 있나가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 있나? 내심 어떻게 그려? 아닌데. 아니 그거는 삼각형 안의 원이야. 그건 외심이고. 삼각형 안의 원. 아 맞네. 삼각형 안의 원. 내접하에 그린 다음에 중심이잖아. 이거 말고. 이건 정확하게 원의 중심 찍을 수가 없잖아. 말고. 맞아요.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 이등분선, 여기도 이등분선을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야. 똑똑하구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죠. 외심은 어떻게 구하게? 오, 이 똑똑이네. 세 선분이라고 해야 되나? 세 변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그림 다시 그려줄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들의 교점. 그냥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 쓸게요. 원래는 각 변의 이 말이 있는데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각의 이등분선의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한다? 아니야. 너무 복잡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요. 뭐 그나마 비교적 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지 모르겠는데 훨씬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어. 그걸 설명을 해줄게. 일단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라고?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각을 2등분. 요거다. 자, 교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래.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까 삼각형 안에 원이 붙었어요. 그놈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라는 식으로 잡아. 그런 다음에 뭐해?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 뭐예요?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야. 어떤 거? 내가 찾으려는 뭐 내심의 좌표에서부터 직선 AB, 직선 BC, 직선 CA의 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 단원에 등장하겠죠. 그 다음 외심은 역시 그림을 그릴 때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그림 이상해졌다.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하지만 이놈의 좌표를 찾을 때는 외심으로 갑니다. 즉,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점과 두 점 사이 거리로 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어느 단어에서 배워? 지금 배웠잖아. 요렇게 네 개의 심들이 각각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좌표를 구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거니까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단원 건 미리 한 겁니다. 내심, 수심 등장할 거야. 알았지? 잘 정리해 놓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어떻게 출발하는데 잠깐만 얘들아 먼저 하고 갈게. 지금은 뭐 하면 된다? 외심의 좌표를 그래서 x, y로 잡자. 또는 외심을 p라고 잡을까? 원래는 o로 보통 하는데 그래서 AP, BP, CP 거리가 같아지면 되겠지.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푼다? 이 P라고 볼게. AP는 BP는 CP. 거리와 거리가 같다. 거리끼리 비교한다. 제곱 미리 하자. 그리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풀어줘서 연립을 해주면은 XY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면서 XY 나올 겁니다. 그렇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면 이제 우리의 답은 아무거나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면 답이겠지. P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답도 정거점수의 거리.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잘 정리해놓고 저거 풀이 방식만 써놓고 넘어갑시다. 알았죠? 가보자. 자,
유형 3번으로 갈 건데 요 녀석과 조금 뒤에 저 뒤에 하나 더 있어. 그 유형 같이 설명하는 거고 도형이 이동에 넘어가도 또 하나 있다. 그 녀석까지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뭐냐면 평면좌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두 번째 유형. 하나는 이제 방금 중심들이고 두 번째 유형 뭐냐면은 거리의 합의 최소. 지금 이 유형의 이름이죠. 맞나? 아니네, 활용이네 그냥. 최소 한글로 써. 두 번째, 원래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하지 말자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아니, 한글로 최소. 의로 할까? 자, 여기까지. 거리의 합의 최소값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 찾기. 두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 그 최소값을 찾기, 뭐하기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 찾기. 자, 근데 이 안에서 두 가지씩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P와 BP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를 찾든 또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찾기인데 그 P가 임의의 점.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 어떤 직선 위에 존재할 때.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똑같아요. 임의의 점 P인지 또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인지에 따라 풀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간다. 그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말 그대로 AP와 BP의 최소야. 합의.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또는 최소되도록 하는 P 찾아보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라고 치자. AP, BP의 최소값 찾기. 자, 근데 P가 어디에 있다? 아무 때나 놓여 있는 거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있다고 쳐봐. A라는 점은 뭐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니까. 여기에 B 좀 더 넓게 하자. 이대로 가자. B가 있다고 치자. A가 있어? B가 있어? 우리는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 좌표는 안 줬지만 문제에서는 원래 아니네. 좌표 주어져 있어요. 알았죠? 1,3, 뭐 5,7 이런 식으로. 그때 임의의 점 아무런 점 P를 잡았을 때 거리와 거리의 합을 구해봐.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놓이면요. 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놓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짧아져 봐.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 그렇지. 가운데. 정 가운데까지는 아니고 선분 AB 위에 있기만 하면 되겠네. 알았죠? 답은 뭐예요? 선분 AB요. 풀러 쉽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까? 아니.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26번이야.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말 안 쓴다고. 오케이? 이거 솔직히 하면 그냥 냈다고 쳐봐. 너무 쉽잖아. 그냥 당연히 AB 거리 구하겠지. 그래서 숨겨 놓습니다. 뭘요? 도대체 여기에 거리란 말이 어디 있어 얘들아? 없어. 너네가 스스로 이 녀석은 A, B라는 점으로부터 0,0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너네가 스스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역시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갔네. 뭐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A, B라는 점으로부터 1,3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너네가 직접 해석을 한다. 근데 A, B의 관계식이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 P다라고 하면은 밑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없잖아. 아무런 점 P란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0,0에서부터 1,3까지 거리만 구하면 답이야. 아이씨, 0,0. 그러면은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으면은 AP와 BP의 합은 P의 위치는 정확하지 못하지. 특정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는데
어쨌든 거리의 합은 무조건 루트 10이겠네.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근데 이런 문제도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쓰지 마. 세 번째 맞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되네. 아, 헷갈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 녀석이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자, 보일까? 지금 배우자마자 너네가 이거 딱 보자마자 a, b로부터 0, 0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 못 풀어요. 자, 얘를 먼저 보자. a, 0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로 해석해도 되겠지. 얘는 저걸 힌트로 잡아서 a, 0에서부터 0, b까지의 거리인 거야.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5에서부터 더하기 빼자. 0, b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3이 있었어. 그 다음에 얘는 x축까지 거리. 그리고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0, b, y 절편까지의 거리. y축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얘는 그 점에서부터 1,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 그 거리 세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다? 역시 일직선 연결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답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거든. 나중에 너네가 저기 내신 대비를 만약에 나랑 계속 하게 되고 너희들이 이제 좀 잘하는 반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던져줄 겁니다. 그걸 이제 풀게끔 만드는 게 내 목적인 거고. 알았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움직일 수 있으니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 요 정도 루트 더하기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아, 거리와 거리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라는 것 정도까지만 잘 봐둡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건데 얘는 사실은 도형의 이동에서 더 많이 나오기는 해. 물론 지금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동을 배우고 나면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숙제 시험에 내니까 평면 잡혀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원래 설명하는 순서상으로 치면 지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자, X축 위에 어떤 점 P가 돌아다니고 있대. 정확한 P의 위치는 특정하지 못한다. 근데 X축보다 위에 있는 어떤 A란 점과 B란 점이 있을 때 우리한테 AP와 BP라는 선분을 더한 녀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또는 최소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봤다 치자. 그럼 뭐야? 이거지. 자, 여기 문제에서는 결국 거리를 짧게 해주는 방법은 뭐다? 다이렉트 일직선. 오케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직선 만들 수가 없지.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라는 곳에 다 AB가 있는데 그러면 P, X축을 거쳤다 오려면 무조건 꺾여버리잖아. 근데 그 녀석을 최소값을 하는 방법은 뭐다? 역시 일직선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들 중에서 고정된 점 AB가 있을 겁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둘 중 하나를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 나는 B'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요 길이 같아지고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하여 BP는
누구랑? B'의 P랑 길이가 똑같아져. 무조건이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최소인 순간을 찾아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네? A로부터 B'까지 거리를 뭐 해줘?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면 실제 P는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P의 좌표를 물어보기도 하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거리 합의 최소 중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이제 제공을 할 때 그때 푸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평면 좌표에서 물어보는 게 맞기는 한데 이 대칭 이동을 도형 이동에서 한 번 더 정리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은 x축이지만 나중에 막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 그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하면서 문제를 물어볼 거야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보통 도형 이동에서 많이 냅니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자, 지금까지 이 두 문제의 포인트는 다 뭐였다?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였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인데, 만약에 너네한테 그냥 이 녀석 자체에 대하여 뭐 했다면,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그냥 뭐 하면 돼? 동그라미 정리하면 되지. 2a 제곱 마이너스 2a b 2b 제곱 마이너스 6b 상수항 10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럼 뭐 하면 돼? a는 2분의 1일 때요, b는 2분의 3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a값 b값 찰 수 있다 없다? 찰 수 있다. 알았죠? 뭐 해? 임의의 점이면 뭐 하면 된다? 지금처럼 제곱을 했기 때문에 거리들이 루트가 없어. 요 문제는 저 루트와 이 루트가 따로따로 돌잖아. 그래서 요 녀석만 최소가 된다. 그럼 얘도 따로 최소가 된다. 아, 여기는 AB가 0이면 되고요. 여기서는 A가 1, 3이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저쪽 A랑 이쪽 A를 다르게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에 서서히 커질 거고, 얘는 1일 때 최소였는데 1에서 점점 0으로 가다 보면 커지고 하다 보니까 A가 0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A가 1이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적정한 선에서 뭐 최소가 되겠지라는 걸 찾기에는 애매하고, 그치? 루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었는데, 거리의 제곱들은 뭐다? 루트가 풀리면서 그냥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임의의 점이든 직선에 있는 점이든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2차식의 최대 최소값. 언제 배워? 공통수학 1에서 배우겠어. 으로 넘어가시면 돼. 알았지? 근데 이렇게만 설명할 거면 내가 설명 안 하지. 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중에서 너희들이 외우면 도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 바로 임의의 점일 때. 간다. 임의의 점 P를 가지고, P가 왜 없냐? 임의의 점 P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물어봤어. 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혹은 그 최소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 순간을 외워버려. 언제다? 점 P가 어디 있다? AB의 중점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은 무조건 최소야. 알았지? 두 번째, 하나 더 나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것도, 또는 최소 값을 물어보는 것도 너희들은 P의 좌표를 외워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점 P라는 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별표 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녀석을 가지고 뭐 나중에 내가 뭐 물어본다 그랬어? 왜? 라는 거를 서술하시오. 증명이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증명은 지금 해봐야 어차피 까먹어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한번 설명을 해줄 녀석 중 하나야. 알았죠? 자, 요거는 아싸리 외워버리세요. 사실 요거 이미 내가 문제 써놨으니까 A가 2분의 1일 때지, B가 2분의 3일 때지,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그치? 최소인 건 이미 찾아놨으니까 여기로 돌아와봐.
얘는 어떻게 보면 0,0에서부터 거리고 얘는 1,3에서부터 거리죠. 둘이 중점이 바로 2분 1,2분 3이야. 알았죠? 이미 눈으로 한번 확인했지? 맞네? 라는 거 확인했지? 그걸 가지고 얘는 증명 대체할게요. 위에 것도 증명 가끔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보통 밑에 거로 더 많이 나오고 조만간 만날 겁니다 또. 쟤네도 있을 거고 아마. 무게중심 단원으로 가면 아마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직선에 있는 점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그냥 2차식의 최소가 끝입니다. 알았죠? 뭔가 특정 점을 외우거나 하기에는 외워도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차라리 뭔가 x축 위에 있는 점피래.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뭐 하자? 그 p 자체의 좌표를 잡아가지고 그냥 2차식의 최소로 가세요. x축 위에 있으면 a, 0을 잡으면 될 거고. 맞지? 뭐 y는 x 위에 있으면 a,a로 잡으면 될 거고. 알았어? 됐어. 그러면은 거리의 유형들을 야, 이거 비슷한 거 나온다. 거리의 유형들은 다 풀었네요. 이건 뭐야? 보이냐? a, b로부터 0,0까지 거리, a, b로부터 3,4까지 거리, a, b로부터 6,-2까지 거리, a, b로부터 1,-2까지 거리. 알았죠? 그거 답은 너희들이 해봐. 그것도 질문 나올 텐데. 야, 이거 바로 나오네. 다음 단원. 유형 4번.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죠. 자, 근데 지금 센 애는 조금 부족할 거야. 29번 문제 어디 위에 있는 점피? X축 위에 있는 점피. 밑에 유형이죠. P의 좌표를 A, 0으로 잡아야 되겠죠. 30번은 Y는 X-를 위해 점피. P를 A, A-1로 잡아주면 되겠네. 알았지? 그러고 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그냥 그 스몰 a에 대한 식으로 쭉 써봐. 이 자식의 절대 제소일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된다고? 요거.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러가면 돼. 한번 풀까?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를 이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잡자? A, A-1로 잡자. 그러고 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잖아.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그놈의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 AP 제곱 A-3의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 정과 점사의 거리 A-4의 제곱 Y좌표 빼면 뭐냐? A-10이냐? A-10의 제곱. 그럼 뭐예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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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나오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A는 사라지니까 여기만 계산하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8. A 상수항 9, 9, 16, 20, 100. 얼마야? 134냐?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그러면 당연히 A는 언제? 2분의 7일 때 최소 나오네. 알았죠? 그 뭐 최소 값을 물어보면 그 2분의 7을 넣어서 계산이겠지만 지금은 P의 좌표 구하기니까. 알았어? 이 얘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를 놓쳤어? 혹시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그 2차식의 최대 최소 공수원 할 때 2차식의 최대 최소 이게 지금 4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34라는 2차 함수면 언제? 축에서잖아.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까먹은 거니 혹시? 이렇게 나와요. 8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잖아. 그러면 이제 축은 2분의 7에서 그거 암산했던 거겠어. 알았지?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요? 여기까지. 네, 할 수 있겠음? 살짝 빠른가? 문제 푸는 게? 됐나? 됐나? 자, 그럼 31번은 만약에 이게 그냥 학교 시험이라고 치고 객관식 문제였다. 혹은 지금처럼 답만 내면 되는 그냥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 문제였다. 답은 1,3. 외우면 좋다고. 무게중심. 알았죠? 무게중심. 그래서 ABC의 무게중심 X좌표 다 더해주면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1, Y좌표 다 더해주면 9니까 3으로 나누면 3. 1,3. 알았지? 이게 답인데 지금 나는 왜를 설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증명할 겸 해서 원래 풀이 써보자. 근데 임의의 점핀에 A, 뭐 A 플러스 1, A,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A, B.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써보는 거야.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 3 A 제곱 1창 0 마팔 2 마육. 두 번째 상수항 말고 B 가자. B 제곱이 3개 나오네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8B. 그 다음 상수항은 지금 필요 없지. P의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생략. 그럼 이 녀석이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A는 A대로 최대 최소, B는 B대로 또 최대 최소. 2차식, 2차식 각각 독립 변수니까 A는 A로만 확인하자. 3으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A는 1이 바로 2차식의 축이죠.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의 좌표는 1,3. 됐나요? 자, 그 1,3이 뭐야? 아까 말했던 무게중심 똑같잖아.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혹시 이해됐나요? 어디를? 아, 오케이. 알았어. 뭔가 지금 방금 것도 이것도 지금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지? 그거는 이따가 같이 질문하자. 자, 다음. 이거는 됐고. 설명할 만한 게 또 있나? 아, 이거 남았구나. 이제 4분점. 와, 아직도 정거점세 거려. 자, 요번에는 요 그림이랑 관련되는 거. 요 그림이랑 관련된 거로 넘어갈 건데 이거 지워도 되나요? 자, 뭐냐면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요놈과 친구인 거. 하나 더. 누구?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선. 삼각형이 등장하면서 중선. 요거. 알았죠? 이때 A, B, C, BC의 중점이라는 의미로 보통 M만 있어요. 아야, 두 번째, 가계 등분선의 성질. 역시 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이 등장할 겁니다. 가계 등분선. 자, 두 그림은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아 보이는데 아니다. 그 너의 기분 탓이야. 여기가 좀 더 커. 알았지? 각이 다를 거야. 같으려면 이등분 삼각형밖에 없어서. 자, 어쨌든 요때 나오는 거. 여기도 이건 ABCD로 하기 싫은데 일단 가보자. 첫 번째, 위에 거는 중선 정리 어떻게 되냐? 외우셔야 됩니다. AB의 제곱, AC의 제곱.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하여 제곱의 합은 같아진대. 누구랑? 요 놈과 요 놈. 뭐? BM의 길이와
AM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놈의 합의 2배랑 같아진대. 알았죠? 이 그림 기억을 해놓으세요. 공식도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가계등분의 성질은 뭐냐면 이 두 놈의 길이가 등장할 거고,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CD 쪽으로 가서 요 두 길이가 나올 거야. 결론. AB 대 AC는 몇 대 몇? BD 대 CD의 길이 B와, 왜 자꾸 P로 씁니까? ABD와 CD의 길이 B와 뭐하다? 동일하다. 요 두 길이는 여기서 D까지 거리, 여기서 D까지 거리랑 동일하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 물어보냐면 내분 외분 공식이랑 보통 섞어요.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AC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갈 수 있게 AB의 좌표나 AC의 좌표들을 주겠죠. 그러고 나서 D라는 점은 뭐다? BC의 4대 3 내분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4대 3이 아니라 3대 4 해야겠다. 뭐 좀 이상해 보인다, 그치?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 약간 내분점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푸스 중선정리 말고. 그거랑 함께 설명, 가계 이등분세 성질은 얘네들은 점과 점 사이 거리고요. 알았죠? 그림이 비슷하게 돼서 쌍둥이니까 역시 잘 기억해 놓도록 할까? 그러면은 이제 AC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이제 끝이 났음 거의. 왜요? 누가 봐도 요 38번 오른쪽 그림 뭐임? 이거잖아. 중선이 그어져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저 공식을 외운 다음에 AB의 제곱은 AC 물어본 게 AC지? 물어보는 AC의 제곱의 합을 비교해서 이제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변은 2배. 짠, 이 길이 4죠. 4제곱. 두 번째는 요 길이가 루트 5네. 그 말은 이건 3루트 5네. 맞지? 왜? 2대 1. 그래서 45.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끝. 그럼 이제 누구? AC의 길이는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어머, 녹화를 안 했네. 유형 9번 문제, 50번 문제를 포함해서 유형 9번 문제들을 별표. 지금 50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요, 함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이 일부러 노리는 거,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낚이는 거. 선생 나온 잘못 없는데. 자, 뭐? AB 대 BC가 몇 대 몇? 3대 1. 여기 일단 첫 번째죠. 3대 1이죠. 1대 3이 아니죠. 그지?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말은 역속이겠지. 반대가 되겠지.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뭐다? 1대 3. 뭔 소리야? 3대 1.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3대를 외분점, 내분점 찾으면 되겠네 라고 애들이 바로 착각함. 잘못됐죠? 왜요? 잘 생각해봐. AB의 좌표가 이제는 주어진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때 우리가 찾는 3대 1이라는 점의 그 3대는 B의 내분점은 뭐야? 얘는 뭐야? ACBC지. 그렇지 않니? 얘를 C라고 잡았을 때 AC의 BC의 길이가 3대 1이지. 여기는 ABBC잖아. 그럼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러 가야 된다? AC와 BC, B는 어떻게 되지?
그림이라고 부를까? 그래프는 아니니까 그림으로 가자.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가보자. A, B가 놓여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B 어딨냐? 어떻게 하라고? A, B가 3. 세 칸으로 쪼개야지. 그때 B, C는 한 칸만큼. 그럼 어디야? 얘가 첫 번째 C의 후보고 두 번째는 얘겠네. 맞지? 그때 거리가 다 같거든. 그럼 몇 대 몇? AC 대 BC는 몇 대 몇? 2 대 1. 맞죠? 그 얘가 답이라면 A, B를 몇 대 몇? 2 대 1로 내분하는 걸로. 알았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더 있죠. 이건 뭐예요? 여기도 있죠. 어? 여기 있구나. 그럼 그려놨구나.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럼 몇 대 몇? 외부는 그림을 항상 시작점, 끝점 시작하라고 했지. A, B, 르르로 시작할 거야, 내가. 그럼 A에서부터 시작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 몇 칸,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대 1이 되는 거네. 알았죠? 그 다음에 선분 AB는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C, 얘는 무조건 누가 봐도 내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누가 봐도 3분의 바깥쪽에 있네. 밖에 들렀다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둘 다 답이다. 모두 구하셔야죠. 자, 그런데 두 개를 항상 매번 다르게, 둘 다 구하라고만 물어볼까? 아닐걸? 자, 누구만 답일 수도 있고, 저 C2로 고칠게. C1, C2로 고칠게. C1만 답일 수도 있고, C2는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둘 중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때 얘만 물어본다면 뭘까? 내분, 외분이란 말은 문제에서 말 안 하거든. 그지? 그러면 뭐? 선분 AB, 본이 아니라 선분 AB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을 한다면 내부일 거고, 얘는 선분 AB로 붙여줄 때는 연장선 위에 있는 이라고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지금처럼 둘 다 물어볼 수도 있잖아. 둘 다 물어볼 때는 항상 뭐 물어본다? 직선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요녀 설기 힌트인 거야. 알았죠? 만약에 이 문제가 선분 AB 위에 있으세요. 그런 A를 찾아주세요. 아, A가 있는데? C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다면. 그러면은 뭐만 답이었을 수도 있지? 내분만 답이었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연장선 위에 있으세요 라고 했다면은 C, 요 두 번째 C만 답일 수도 있지. C1, C2 이름 붙인다 했지,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데 먼저 활용은 끝.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 쪽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증명하고, 그리고 직선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대략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알겠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